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훈민정음 있죠? 거기 내용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오프라인 때 프린트 나눠줬죠? 이제 그거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해설을 올릴 테니까 답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창제의 배경 볼게요. 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자 생활을 정리해보자. 자, 한글 창제 이전에는 어땠다고? 우리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말을 옮길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빌려 썼다? 한자를 빌려 썼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자를 빌려 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이두, 구결, 아이고 안 써지네. 향찰의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거 어디 나와 있니? 바로 교과서 89페이지를 펼치면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 89페이지를 펼치면 너무나 이제 충격적으로 너무 확대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말을 옮길 글자가 없었다. 다 설명했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이들, 구결, 향찰 이제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교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말과 글이 달라서 이제 한자를 또 그대가 너무 수가 많고 어려워서 백성들은 문자로 소통하기가 힘들었다. 라고 했었죠. 한자는 너무나 양이 많다.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서 쓴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한자를 몰라. 그지? 자, 그래서 너무 소통하기가 힘들었다가 바로 이제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으로 나와 있었던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백성들은 문자로 소통하기가 어땠다고? 어려웠다, 힘들었다. 우리가 89페이지 펼치면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의 뜻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선생님이 이거 어디 나와 있다고 했지?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본.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뜻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문자, 훈민정음이랑 그 문자를 해설한 해설서 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훈민정음 해례본 이라고 했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다고?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와 있지 또 3년 뒤에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찍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자의 해설서의 이름도 훈민정음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자음자는 17자 그리고 모음자는 11자 그래서 총 몇 자? 28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설명이 어디 나왔어요? 바로 88페이지를 넘기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다 해줬죠. 선생님이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글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이것은 글자면서 책의 이름이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건 바로 이제 해설서 책의 책 훈민정음 해설서 특이하다 독창적이다. 그래서 책 훈민정음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은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훈민정음의 20세기 이후에 이르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정리해보자. 자, 자음자의 창제 원리. 자, 기본적으로 기본자는 뭐 했다고 했지? 상형의 원리를 했다 했죠? 상형은 본 뜨는 거라고 했죠? 자, 본 떴는데 우리 자음자는 뭘 본 떴다고? 발음을 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 떴다고. 우리가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리는 눈에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죠? 그걸 어떻게 글자로 보이는 걸로 만들겠어? 그런 생각을 쭉쭉 해보시면 그냥 소리를 내는 기관을 본 뜨게 된다면 우리가 그 소리를 글자로 제대로 표시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리를 표기를 하려면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그 소리를 글자로 만들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자 뭐 있다고 했죠? 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기응, 니은, 미음, 시은, 이응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외운다 했지? 그녀 몸속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 그라는 소리 해봐. 그 해보시면 혓뿌리가 혀가 뒤로 가잖아. 그 이렇게 해서 혀가 뒤로 간다고 해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는 반대야. 느 하면 혀가 어떻게 앞으로 가잖아. 앞으로 나는 혀가 앞으로 가는 요것을 디자인해가지고 혀끝이 윗 이목에 붙는 모양 니은으로 디자인을 했다. 자, 그리고 미음을 어디서 소리가 나요?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입의 모양을 본떴다. 우리가 한자의 입구자를 우리가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시옷은 시옷 발음해보세요. 스 하면 어디서 입에 이빨 쪽에서 나죠. 자, 그래서 이에
모양을 본떴을 것이다. 여기서 이가 뱀파이어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 했어? 한자. 우리 한자 어떻게 뭐라고 그랬지? 한자 우리 이빨 치아 할 때 이빨 한자에서 여기 보시면 안에 시옷이 들어가 있죠. 요것의 디자인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교과서에는 입의 모양 그리고 이의 모양을 하니까 이걸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응을 발음해보세요. 하면 어디서 나니까 목구멍에서 나죠?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나니까 목구멍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말했다. 그래서 그녀 몸속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기본자 그녀 몸속에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 가획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포인트는 뭐였어? 자, 획을 더할 때 소리가 더 세졌다라는 요 특징을 획에다 표현했다. 이거 없어져 버렸네, 기억이. 자,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기본 글자에 획을 더했다. 이 획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 소리가 세진다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획을 더해서 그보다는 크가 더 소리가 세지기 때문에 느보다는 드보다는 트가 더 소리가 세진다. 자, 그 다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 그 다음에 프가 된다. 그 다음에 시오스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츠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응에서 그리고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해서 흐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 히읗보다는 소리가 약하다라고 해서 여린 히읗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획을 더했지만 우리가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이 없는 또 다른 독창적인 이상한 글자가 있다. 그게 뭐라고 하지? 이체자라고 했어요. 이체자, 이는 뭐라 그래서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체자니까 얘네들하고는 다르다. 뭐 가획을 했지만 얘네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다고?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 뭐 있지? 옛니응 있었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합쳐져서 반설음 리을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뭐라 했지? 반치음 있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획을 더했지만 뭐라고? 방금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획자라고. 그래서 얘네들과는 달라라고 해서 뭐라고 했다고? 얘네들과는 달라. 그래서 이체자라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모음자의 창기의 원리로 갑시다. 이제 모음자도 역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모음자, 기본자, 무슨 원리, 무슨 원리, 뭐라고 본을 뜬 상형의 원리, 무엇을 본떴나요? 바로 천지인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를 본떴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주를 만드는, 세계를 만드는 그런 원리를 뭐라고 했다는 거야? 하늘이 있으면 되고, 땅이 있으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라고 했죠. 땅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하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 유식하게 한자로 천지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우주 생성의 원리라는 철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상영을 했다. 본을 떴다. 자, 그럼 볼게요. 아레아자는 아레아라고 했죠. 아레아는 뭐? 자,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 떴구나. 자, 의자는 뭐?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 떴구나. 아레아 여기 땅 이렇게. 이자는 뭐라고? 사람이 서 있다, 라는 모양을 본떴다고 선생님이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자 상형을 했어요. 상형을 했으면 이제 얘를 뻗어 나가야겠죠. 요 뻗어 나가는 원리가 뭐라고 했지? 바로 합성의 원리라고 했죠. 합성. 그래서 기본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거. 요것들이 합성의 원리였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어떤 그림을 기억해라. 요 그림을 기억해라. 요 그림을 기억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 여기서 보시면 자, 하고 이에다가 뭘 더한 거야? 아레아를 더한 거야. 아레아를 한 번만 딱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 글씨가 오가 되는 거죠. 오호. 그 다음에 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레아를 한 번 더해서 처음 나온 글자였으니까 이름 뭐라고? 초출자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초출자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 아레아를 한 번 더 합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요거 있잖아. 원래 이거 했다고. 거기다가 뭘 더했다고? 아레아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더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글자가 어떻게 돼? 요가 되겠죠? 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야가 되겠죠? 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유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레아를 한 번 더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출자라고 한다고. 요야는 제출자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하나 더 부가적으로 얘기했었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오하고 아는 바로 이렇게 양성모음 뒤쪽으로 해서 어하고 우는 음성모음 두 개의 짝을 이루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모음 조화를 의식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도 TMI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영상물 한글 창제 원리를 보고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이거 OX 문제 여러분 펼치시고 보시면 됩니다. OX 문제 3페이지 이렇게 뒤에 있죠, 뒤에. 자, 조선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말을 옮길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다. 계속 똑같은 얘기죠. 뭐지? 이두, 구결, 향찰이라는 걸 빌려 썼다고. 페이지는 89페이지를 여러분들 교과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펼칠 거야.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총 28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 90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와 있어요. 자, 충격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나와 있죠. 세종 이거 90페이지 90페이지 펼치면 이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총 몇 자? 28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기본자 기역은 혀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자,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뒤로 간다고, 뒤로. 혀가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혀뿌리가 목구멍으로 만나는 거, 목구멍에 만나는 거. 윗 잇몸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거를, 오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요상하게 그려진데. 어쨌든, 우리가, 기역은 어떻게 소리 나는 거야? 뒤에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이랑 혀가 만나는 거. 목구멍과 혀가 만나는 거야. 근데 혀가 윗 잇몸에 만나는 건 뭐겠니? 혀가 앞에 있다는 거잖아. 윗 잇몸 앞에 있죠. 여러분 윗 잇몸 뒤에 있는 사람 있어요? 목구멍이 뒤에 있죠? 자, 목구멍과 만나는 건 뒤에서 소리 나는 가 되고 윗 잇몸을 앞에서 소리 나잖아. 그럼 얘는 뭐야? 뭐가 만나는 거야? 바로 니은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음의 기본자는 5개, 모음의 기본자는 3이다. 이거 다 했어요.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어. 맞는 말이죠? 자, 자음자는 초성을 표기할 때만 쓸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이거 합자 얘기할 때 공부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94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음절로 모아서 쓴다고, 이렇게 모아서 쓴다고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음자를, 모음자를 합쳐도 글자가 되고 뭐 이거 있었지. 그래서 자음을 조성으로도 하고, 모음을 중성으로, 자음자를 다시 종성으로 더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음절 단위로 쓰는데 모음을 중심으로 우리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음 하나도 쓸 수 있고, 모음과 자음을 쓸 수도 있고, 또 가 해서 자음과 모음을 쓸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해서 자음, 모음, 자음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음자를 초성을 표기할 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자음자는 바로 뭡니까? 종성을 표기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초성과 종성을 표기할 때 쓸 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성자를 따로 안 만든다고 했죠?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초성에 만들어 두었던 우리 자음을 그대로 쓰겠다. 종성, 부영, 청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음자는 초성과 종성을 표기할 때 다 썼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한글 창제의 원리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서 넣으시오. 합성, 가획, 상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발음 기간에 헤이, 이거 뭡니까? 이거 본 떴으니까 상형이 되겠네요. 뭐냐? 이거 자음의 기본자를 만든 거죠. 또 천지인을 본 떠서 모음자의 기본자를 만드는 원리 역시 뭡니까? 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지인을 본 떴다, 모음자. 그리고 발음 기간의 모형을 본 떴다, 자음자. 어쨌든 본 떴으니까 둘 다 뭐라고?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소리가 세짐에 따라서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했다. 나머지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우리가 가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 그랬지? 획을 더했다라는 거는 무엇을 표현했다? 바로 소리가 세지는 것을 표현했다. 우리가 유식하게 이것을 뭐라고 했죠? 네, 써볼까? 음은 자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한글은 음은자질 문자다라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모음자의 기본자를 합해서 모음자의 기본자를 합쳐서 얘네들끼리 합성해서 만든 거 있었죠? 그 원리는 뭐야? 합성의 원리 이거죠. 요거하고 이거 하여튼 얘기했죠. 요러고 이렇게 합친 거에다가 요 아래 하자를 요렇게 붙인다든지 아니면 요 붙인 데다가 아래를 한 번 더 이렇게 붙이는 원리 이거 뭐라 그랬지? 합성의 원리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프린트 해설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정리 다 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